신혼여행 다녀왔는데 이상하게 집이 더 좋네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짠할까요?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애타게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오늘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이에요.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고 다투기도 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더 가까워진 시간. 그런데 막상 돌아오니까 이 익숙한 공간이 주는 안정감이 크네요. 긴장도 풀리고 마음도 한결 느슨해졌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루틴을 지켜봅니다. 1% 부자의 대화법. 이 책은 매일 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말을 선택했나요? 부자의 말에는 말재주보다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먼저였습니다. 저도 이제 더 좋은 남편이자 정비사이자 사람으로서 하루의 마지막을 정리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오늘 그 자리가 낯설진 않으신가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하루 10분 저와 함께 마음을 정비해봐요. 여러분의 루틴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페이지는 133페이지. 상대방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기 위한 생각을 하라. 고민 상담을 부탁을 받았을 때면 솔직한 의견을 거리낌 없이 말해주세요 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떠오르는 생각을 여과 없이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대의 말을 필요 이상으로 무겁게 받아들이는 성향의 사람에게는 직설적인 표현이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침없는 독설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무던한 사람도 있지요. 이런 강철 마인드의 소유자도 상황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서는 상대의 말이 가슴에 빗으로 꽂히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프로세스에는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모든 요소를 순간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죠.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아도 완벽하게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해왔어요.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부탁받으면 상대의 좋은 면, 기분 좋아지는 말을 솔직하게 말해주면 됩니다. 설사 고칠 점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부정적인 평가를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좀 멍청해서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신은 멍청하군요 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말로는 자신의 단점, 고쳐야 할 점을 알려달라고 해도 정말로 종국을 찔리면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므로 누구에게는 당신에게 고칠 점은 없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좋다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는 틀림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지겠지요. 웃으면 기운이 상승하므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고민 상담을 부탁받으면 그 사람 어깨를 짓누르는 짐을 덜어주겠다. 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고민이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언제나 기본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상식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바른말이라는 이름의 가짜 사랑으로 상대를 몰아세웁니다. 이런 식으로는 상대의 어깨가 가벼워질 리가 없죠. 오히려 더 많은 짐을 지울 뿐입니다. 가짜 사랑으로 상대를 괴롭힐 요량이라면 애당초 조언은 접어두고 듣기만 하는 편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바른말이라는 이름의 가짜 사랑을 상대를 몰아간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을 많이 한 것 같고요. 또 이게 정말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사랑으로 전달한다는 게 그러므로 누구에게든 말로는 자신의 단점, 고쳐야 할 점을 알려달라고 해도 정곡을 찔리면 충격을 받는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므로 누구에게든 당신에게 고칠 점은 없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좋다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는 틀림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지겠지요. 웃으며 기운이 상승하므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믿고 사랑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넘어가 제5장. 부자는 말이 아니라 매력을 전달한다. 밝은 말은 밝은 에너지를 뿜어낸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이야기가 나와서 물어보면 그런 것도 모르냐? 라면서 코웃음을 치든가 하는 사람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부류를 정말 싫어해서 혹여 이런 광경을 목격하면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지 하고 즉시 쏘아붙입니다. 저런 인간에게 배려는 사치입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는 태도는 절대 용서할 수 없죠. 공부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하는 것이지요. 조금 더 안다고 해서 남보다 잘난 줄 아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착각입니다. 당신 사람 약 잡아보려고 공부한 거야? 라며 면박을 주고 싶어집니다. 아무리 지식이 풍부해도 오만한 사람은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당장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추락하는 날이 옵니다. 기운의 작용은 한치도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기운을 발산하면 부정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좋은 사람인데 자꾸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운의 작용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말을 하면 불행한 현실을 초래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요. 말에는 그 기운에 어울리는 사건을 일으키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스스로 자기 삶을 더 비참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면 괜찮을까요?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뒤에서 헐뜯는 것은 자기를 향한 것이 아니니 그 말의 기운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타인을 향해 뱉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이 지닌 기운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말은 듣는 것만으로 기운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이 사실을 알면 무서워서라도 나쁜 기운을 품은 말은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얼마든지 써도 좋은 말은 기운을 복돋아 드는 말입니다. 밝은 말을 쓰면 쓸수록 더 많은 밝은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기운을 한껏 높여주니 좋은 일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면 어느새 마음에 들여왔던 구름이 말끔히 거치고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시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기분 좋아지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의 기운이 높아지고 이번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기운을 되돌려줍니다. 즉 사랑의 캐치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사랑이 사랑을 불러 주위에 사랑을 품은 사람이 잔뜩 모입니다. 행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맞습니다. 밝은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내가 가장 많이 듣는 건 내 자신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또 계속 그게 저한테 들려주는 말이기 때문에 또 상대방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서라도 긍정적인 말과 좋은 말, 또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 주는 말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자가 대화의 물꼬를 트는 방법. 파나소닉 창업자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9살의 화로 판매상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배운 것이 손님과 말문을 트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인사만 건네고는 입을 다물지 말고 가볍게 날씨 이야기를 꺼내라. 그러면 대화가 술술 풀릴 것이다. 라고 말이죠. 누구를 만나든 날씨 이야기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아침 저녁은 선선해졌어요. 요즘 비가 자주 내려요. 하고 그날의 날씨에 관해 이야기하면 어떻게든 대화가 이어집니다. 날씨 이야기는 너무 식상하다고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날씨는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누구나 날씨에는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날씨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상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행이나 시의성과도 무관하므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만능 소재랍니다. 더구나 날씨는 날마다 변합니다. 어제는 그렇게 맑더니 내일은 비가 온다네요. 하고 과거와 미래의 날씨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또한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지요. 날씨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심기가 불편해지거나 상처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만인에게 통하는 즐거운 주제이자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소재는 날씨밖에 없는 듯합니다. 그야말로 대화의 물꼬를 쓰는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씨에 관해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긴장이 풀리고 분위기가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로 이어지든 즐겁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대를 칭찬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만나자마자 대뜸 칭찬부터 하는 것은 어색할 뿐더러 첫눈에 칭찬할 점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때 일단 날씨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를 관찰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에 그나저나 핸드백이 정말 예쁘네요. 오늘 유난히 화사하세요. 하고 칭찬을 건네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고 분위기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한편 이야기가 끊어졌을 때 어떤 화제로 전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애써 이야기거리를 찾을 필요도 없고 사랑을 나누면 무언의 시간마저 따뜻하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서로 바라만 봐도 마냥 행복한 것처럼 말이죠. 간혹 정적이 길어지면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의 뒷담화를 시작하는 사람을
보곤 하는데 그런 나쁜 습관은 당장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어봤자 자기 기운만 하강할 뿐입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에 관한 가십도 마찬가지입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쁘고 멋있다고 칭찬하는 말이라면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 헐뜯는 말을 역시나 삼가해야 합니다. 다행히 제 주위에는 가십을 즐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어울려 놀기에 바빠서 연예계 뉴스 같은 걸 보면 시간이 없거든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즐겁게 살면 가십에 의존하지 않아도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넘쳐난답니다. 어떤 단점도 매력으로 승화시키는 마법. 성공한 사람은 뛰어난 말솜씨의 소유자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듯합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 중에는 자기의 생각을 명료하게 전달하고 무엇이든 알기 쉽게 설명하는 달변가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솜씨가 없다고 해서 성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재주가 없어도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산 유수처럼 말을 잘하는데도 끝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성공도 하고 행복해지는 것이지 아무리 말재간이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매력이 없는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머물지 않기에 한때 성공한 듯 보여도 그것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공을 지속하기 위한 주권은 사랑입니다. 언제나 밝은 얼굴로 타인은 물론 자신에게도 친절하며 생색내지 않고 배려해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거나 어휘력을 늘리고 지식을 쌓는 일 따위는 생각처럼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풍부한 어휘력도 머릿속에 가득한 지식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대화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지닌 매력적인 사람은 평범하고 흔한 단어를 사용해도 큰 울림을 줍니다. 지식이 다소 부족해도 주위에서 무엇이든 알려주니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긴장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말주변이 없어서 대화하기가 꺼려진다. 말이 너무 느리다. 말이 너무 빠르다. 사람마다 크고 작은 고민 하나쯤은 안고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됩니다. 긴장감 때문에 안절부절 못해도 사랑을 품고 최선을 다하면 주위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줄 것입니다. 긴장한다고 미움을 받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일은 없을 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주변이 없는 것도 말이 느리거나 빠른 것도 모두 소중한 개성입니다. 단지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울퉁불퉁해서 단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 개성은 사랑으로 연마하면 매끄러운 자태를 드러낼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 더 갈고 닦으면 언젠가는 당신도 유일한 존재를 넘어 빛을 발하는 인류로 거듭날 것입니다. 평소에는 정말 나긋나긋한데 가끔 속사포처럼 말이 빨라지는 것이 재미있네요. 말투가 느긋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긴장하는 모습이 순수해 보이고 정이 가요. 이처럼 마냥 싫기만 했던 자신의 단점이 장점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결점도 매력으로 승화시키는 마법을 부립니다. 수줍음이 많은 사람은 수줍음대로 자기답게 사랑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좋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개성을 소중히 여기면 차츰 익숙해져 긴장의 강도 또한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사람은 연습을 통해 성장합니다. 무엇이든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능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단점을 억지로 고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에 정말 나긋나긋해 한데 가끔 속사포처럼 말이 빨라지는 것이 재미있네요. 말투가 느긋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긴장하는 모습이 순수해 보이고 정이 가요. 이런 것처럼 단점도 장점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결점도 매력으로 승화시키는 마법을 부립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단점도 좋게 얘기하고 장점처럼 얘기를 하고 그게 또 누군가에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의 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상대방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한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강요받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저는 근데 또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뭐가 이게 부탁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 바람을 얘기하는 거고 너의 단점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좋게 장점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랑으로 이야기하라 라는 걸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즐기는 사람이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다. 즐거운 대화는 즐거운 사람이 하기에 즐거운 것입니다. 시무룩한 표정으로 이 이야기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라고 해봐야 조금도 재미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재주가 뛰어나도 음습하고 칙칙한 기운을 풍기면 상대를 즐겁게 할 수 없죠. 반대로 썰렁한 농담도 매력 넘치는 사람이 하면 왠지 재미있는 거고 호감도도 더 높아집니다. 똑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주위의 반응이 이렇게나 달라진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니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힌다. 사람들이 센스가 없어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테크닉이 효과가 없으니 또 다른 테크닉을 익히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니 또 다른 테크닉을 공부하고, 결국 테크닉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 큰 좌절을 맛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 같은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인생을 즐겨야 합니다. 사랑을 떠올려야 하죠. 즐기려고는 하지 않고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테크닉으로 커버하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잠재주에 넘어갈 사람은 없죠. 내가 발산하는 기운은 절대 속일 수 없어.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갑니다. 저는 제 입에서 따분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에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취미가 있으면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인간관계는 물론 세상이 넓어진답니다. 제 취미는 자동차 여행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장기나 바둑, 술을 즐기는 것도 어엿한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것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강아지만 봐도 조금만 애정을 쏟으면 금세 정을 붙이고 잘 따릅니다.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하고 애교를 부리며 품으로 파고드는 모습이 정말로 사랑스럽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는 위로가 돼주기도 하지요. 또 반려동물은 대체로 사람보다 수명이 짧아서 그 생에 걸쳐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넘치는 사랑과 매력을 겸비한 명실상부,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사랑은 더 커질 것입니다.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어째서 그토록 사랑을 받았을까?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 찐 사랑을 받는 최고의 슈퍼스타 중에 메이저리그 오타니 쇼헤어 선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팬이 열광하는 모습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요즘 젊은이들은 대단하다라고 말하는데 오타니 선수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구 팬이 아니라서 야구 선수로서의 그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엄청난 매력에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곤 합니다. 그가 발산하는 기운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오타니 선수가 입술을 꽉 살짝 떼기만 해도 사람들은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만큼 모두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지요. 숨죽인 채 귀 기울이고 진지하게 경청합니다. 이쯤 되면 오타니 선수야말로 화술의 단연인이라고 불러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점 말고는 특별히 뛰어난 말솜씨 지니고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마음이 끌려 눈을 뗄 수 없지요. 이것이 바로 매력이 부리는 조화랍니다. 말하는 기술이나 사용하는 어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타니 선수가 지닌 치명적인 매력이 그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은 도저히 흉내조차 내지 못할 매력적인 기운을 풍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야구 선수로서의 능력치도 타의 차종을 부러워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토록 강력한 매력을 발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별것 아닌 한마디도 어마어마한 사랑을 지닌 오타니 선수의 입에서 나오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물처럼 여깁니다. 오타니 선수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따라한다고 해서 누구나 같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화술을 익히는 것도 좋지만 매력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 속 오타니 선수는 언제나 미소로 짓고 있습니다.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본 적이 없죠. 짐작컨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밝게 웃다가 돌아서는 순간 정색하는 사람에게는 그토록 매력적인 기운이 나오지 않는 법이니까요. 들은 바에 따르면 오타니 선수는 팀 동료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인기남이라고 합니다. 그가 발산하는 기운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매력적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말에는 영혼의 힘이 실리기 때문이죠. 사족일지 모르지만 한마디 덧붙이자면 나는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말솜씨로 이성에게 어필하고 싶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버리라고요. 이성에게 인기가 없는 것은 외모 탓이 아닙니다. 비슷한 수준의 외모를 지니고도 연애를 잘 만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이성에게도 매력적인 성대로 느껴집니다.
세상에는 너무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취향에 사람들에게 조차 관심받지 못한다는 것은 역시나 얼굴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인은 내면에 있습니다. 밀당도 불필요합니다. 그런 건 사랑을 모르는 매력 없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진짜 매력적인 사람은 밀당 같은 건 할 필요조차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무기감이 느껴집니다. 말에는 영혼의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영혼의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라.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여행 중에도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도 편안하게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편집 이런 거를 조금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내일은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리할 게 많아져가지고 이제 짐도 좀 풀긴 했는데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래가지고 내일 출근해서 일도 마무리 져야 되고 또 5월 초라서 일도 바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바로 또 시작을 해야겠죠. 시작을 하는데 편집할 수 있는 시간까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다시 일상에 적응이 되면 편집을 해서 좀 더 퀄리티 있게 영상도 만들어 보고 또 유튜브에 대한 저의 애정도 한번 쏟아붓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